먼저 소개부터 짧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름을 연구하는 시각미술가 안토니오입니다.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작업을 한다라기보다 보다예요? 네, 이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네. 어떠한 지식이나 뭐 어떠한 뭐 작가에 대한 뭐 지식이라든지 작품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작품을 관람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미술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우라는 작업이에요. 그 조우라는 작업이 네. 이제 여기 있는 작업들입니다. 아, 조우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않게 갑자기 맞닥뜨린 상황을 조우라고 해요?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뭔가 계획하고 우리 만납시다라고 만나는 거는 그냥 만남이고 그냥 예기치 못하게 탁 맞닥뜨렸을 때 그럼 약속 없이 만나는 그렇죠. 걸 조우라고 해요? 예, 예. 운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때 당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제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죠? 조주경님도 다른 삶에서 다른 시간대에서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이 지금 공간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순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우라는 작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조우를 통해서 향후 어떠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다른 주제로 갈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있죠.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우가 나온 게 2021년이에요. 4년 됐네요. 네. 2020년 겨울에 나왔죠. 그래서 2021년 처음 이제 오프라인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우라는 작업이 나왔어요. 이제 조우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조우라는 작업을 보면 네. 서로 다른 어떤 형상들이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보고 저는 이제 균형을 찾는 거죠.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조화라는 게 보면은 획일화된 어떤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름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하나의 큰 시너지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이걸 조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조화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조화롭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형상들을 캔버스 위에 드로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드로잉들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겹쳐지잖아요. 겹쳐지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집합처럼 동그라미가 이렇게 겹쳐지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공간들처럼 여러 가지 공간들을 보고 거기에서 균형을 찾고 물감을 올리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약간 이 작품에 대해서 네네.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럼 약간 화면을 약간 이제 네. 바꿔서 네네네. 한번 이제 이 조우 시리즈를 대표하는 대표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네. 물감을 칠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 하얀색의 라인들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죠? 이 라인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그려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물감을 천천히 올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안정화가 된 어떤 하나의 커다란 이제 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제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 있는 어떤 도상을 관객들이 봄으로써 네.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조화라는 것을 한 번쯤 이렇게 다시 생각해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 작품 감상을 통해서. 아, 예. 우리가 조화라는 거는 알잖아요. 그죠? 조화롭다. 예,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게 만났을 때 조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획일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냥 서로 다른 것들이 적절하게 만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 그게 조화지.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걸 행동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작품 감상을 통해서 그래 조화라는 건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야 조화로운 거지라는 이런 생각을 작품 감상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죠. 네. 아니 왜냐면 약간 그 국립발레단의 해설 있는 발레처럼 네. 약간 저는 이제 사실 이쪽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보니 네.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네, 거예요. 네. 재미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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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실 조화라는 건 네, 지금 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 배운 게 네, 네, 네. 이게 똑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사람이 아니라 그게 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네, 네. 있을 때보다 네, 네, 네. 좀 다른 것들의 성질들이 모여서 네, 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네, 네. 서로를 용납하고 네, 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네. 그 조화가 훨씬 더 조화롭고 아름답구나.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각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게 창조되어 있는 거구나. 네, 네, 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봤더니 네, 네. 조화롭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네, 거구나.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잘 따라가고 있나요? 그게 다예요. 네, 다예요? 네. 그거를 계속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천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번 내가 한다고 한들 다음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그렇게 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행하려면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시너지를 생각을 한다면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쵸. 예.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이 나랑 다른 구석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같이 뭔가를 하면은 뭔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힘들죠.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당연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배려를 해주고 다름을 포용하고 뭔가를 도모했을 때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죠. 적다고 저는 저도요.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 음. 어디 부분과 어디 부분이 제일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 얘랑 얘인가요? 제일 저는 싸울 것 같은 아이는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조화로워요? 예, 안정감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런 밸런스, 이런 조화를, 이런 하모니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작품 감상을 통해서 계속 상기시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막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두 번째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은 어떤 조우가 그래서 있어요? 이제 이런 다름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다 좋은데 내 마음 안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긴 아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도 없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여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내려놔야 그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작업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이끌어 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여유를 작품 감상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 작품 네. 마인드 스트롤링. 마인드 스트롤링. 마음의 산책. 예. 마인 스트롤링. 예. 여기가 이제 네. 풀이잖아요. 풀. 풀일 수 있죠. 있죠.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저는 어떠한 자연의 형상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네. 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좀 네. 감상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나오기 이전에 연구를 했던 거는 자, 그러면 작품 감상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해. 이건 작가님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찾고 싶었어요. 뭐예요? 그냥 뚱그름 잡듯이 자아 성찰할 수 있어요. 작품 보세요. 이거 말고 과학적인 자료를 찾고 싶었었어요. 과학적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설을 세웠죠. 작품 감상을 통해서 자아 성찰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자아 성찰이 주로 어떠한 환경에서 일어나는가를 먼저 좀 찾았어요. 제 경우에서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 이제 자연 속에 있을 때, 내가 자연을 좀 거닐 때, 자연의 어떤 형상을 볼 때, 나도 모르게 훅 하고 빠져들어가잖아요. 내가 걷고 있는 게, 나 이렇게 걷고 한 발자국 걷고 여기 100보는 저기를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걷잖아요.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그럴 때 자아 성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서 집중한 게 도대체 왜? 뭐가 트리거가 돼서 우리는 거기에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가? 분명히 자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운이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시각적인 게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은 눈 감고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어려워요. 명상이잖아요. 저는 명상 잘 안 되더라고요. 눈 감으면은 잡생각이 졸려. 너무 전 졸려. 잠 좋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한때 너무 졸려요.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각적인 어떤 영향을 통해서 자아 성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2012년에 뉴욕 대학교에서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이제 박사님께서 연구를 한 논문을 찾게 됐어요. 에드워드 베셀이라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자아 성찰을 하는 실험자의 뇌를 fMRI라는 기계를 통해서 들여다봤더니 나온 활성화가 되는 뇌의 영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림 감상을 하는 작품 감상을 하는 실험자의 뇌를 들여다봤더니 자아 성찰을 할 때에 활성화가 되는 영역이랑 같은 영역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영역이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제 기본값 모드라는
예,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알았죠. 뭐요? 아, 작품 감상을 통해서 자아 성찰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게 2012년에.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하나 줄었잖아요. 제가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게 신경미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거기서 신경미학이 나온 네, 거예요? 네. 아, 이 사람이 신경미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미학이 뭐지? 하고 더 연구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세미어 제키라든지, 뭐, 에릭 캔델이라든지 되게 나이. 데이비슨 파슨이라든지 아, 예. 하나 얹어봤습니다. 예, 예. 네, 되게 네. 유명하신 이런 뇌과학자분들께서 네. 신경미학을 연구를 쭉 해오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고 한 20년 정도 지금 된 학문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쌓여서 현재 이제 뭐 하버드에도 관련 학과가 지금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화여대에도 생기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고려대학교에도 관련 부서가 이제 생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경미학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시각적인 데이터가 우리의 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랑 아닌 거랑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선으로 이 그림들이 다 이렇게 선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죠? 여기는 한 5개 정도의 레이어가 이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녹색, 네. 보라색, 네. 검정색. 네. 그 밑에 이제 회색도 있고요. 회색. 네. 그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밝은 녹색도 아, 있고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청록색도 있고. 네. 그죠? 이게 근데 대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요 되게 미묘한 차이로 이 공간감을 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라데이션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지만은 이 세 개의 대비를 통해서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어떤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네. 통해서의 네. 입체적인 그 공간감인 거예요. 네, 네.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네네. 마치 나무가 네. 산에 네네. 이렇게 한 줄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레이어처럼 막 그렇죠. 세워져 있는 맞아요. 것처럼 그걸 네.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면처럼 보이는 네네. 것처럼 얘도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가 그렇죠. 쌓여 있는데 그렇죠. 그게 신경미학적으로 봤을 네. 때에는 네네. 사람이 그렇게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치유라기보다 네. 여기에서 이제 치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아. 네. 저는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자아성찰이었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컬러군을 가지고 대비를 줘서 최소한의 대비로 레이어드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뇌가 아, 그래요? 좋을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굉장히 차분한 컬러임에도 공간감이 느껴지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크기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어요? 일단은 사이즈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네. 좀 크면 클수록 네. 여기에서 오는 시각적인 데이터를 더 많이 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크게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아. 가능하다면 더 크게도 작업을 한 게 있어요. 아. 네, 집에 있어요. 캐나다예요? 캐나다에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커서 여기까지 들고 올 수는 없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최대한 단순하게 작업을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라인으로만. 그래서 보면은 거의 한 번 붓질할 때 5줄 정도만 그려져요. 아. 네. 그렇게 여러 번 계속 그리는 거죠.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요. 네네. 봤을 때 네네. 약간 이렇게 위에서 무언가 쏟아지고 네네. 밑에서 그거를 같이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네네. 위에서부터 밑으로 쏟아지는 거 네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막 네. 계속 이렇게
그런 느낌도 막 들거든요. 이게 네, 이제 네. 보려고 하니까요. 네, 아닐 네. 저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네. 다 맞다고 해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작품이 네네. 약간 이렇게 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재밌는 연구가 또 하나 있는데, 네. 에릭 캔델의 저서에 나오는 이제 연구인데, 그 뒷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그림이어서 이게 무슨 항치를 해놓은 건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막 어지러운 그림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정말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여자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그거를 fMRI로 관찰했더니 정지되어 있는 그림인데 그 방향 선택성 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정말 우리는 그게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여자가 내려올 때 영상을 봤을 때 내려올 때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켜지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그림에서는 네. 막 약간 저 뒤에서 막 무언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누가 막 네. 걸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뭔가 어떤 그렇게 딱 모양이 돼 있지는 않지만 뭔가 네. 에너지가 막 이렇게 네네. 막 나오는 느낌도 들고 네네. 또 아까 저는 이거 봤을 때 약간 매트릭스처럼 네네. 어떤 글자체들이나 어떤 무언가의 에너지들이 네네. 막 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맞아요. 어, 네, 본인이 느끼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의 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바다라는 개념이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가 추상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뭐지? 라고 하면서 개념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데이터랑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아, 이거 바다야 라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개념이 완성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떠한 형상도 없어요. 그냥 컬러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는 항상 이 지금 마인드 스트롤링 작업을 할 때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컬러들 위주로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작가님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원래 1시간만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벌써 4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네네. 모든 물체, 네네. 모든 것은 네네. 그거를 만든 개발자나 기획자나 사람이 네네. 어떠한 의도로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너는 이 용도야. 맞아요. 근데 네. 다 맞다고 하는 것도 물론 네. 좋지만 맞아요. 이 작가는 안토니오 작가는 네. 분명히 여기에다가 무슨 메시지를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그 열린 결말로 영화처럼 네. 하고 싶어서 말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미술이 네. 이때까지는 미술의 중심, 무게의 중심은 여기 있었어요. 오른쪽이에요? 아니요, 여기 이 작품에. 미술 하면은 작품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미술은 만져도 미술 작품이야. 만져도 돼요? 아, 제 작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술의 중심은 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무게 중심은.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이쪽으로 끌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객의 내면으로. 왜냐면은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그려놔도 네. 보는 사람이 없으면 미술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벽에 걸려있는 어떤 물건일 뿐인 거죠. 근데 이거를 보는 어떤 관람객이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어떤 정신적인 사고를 한다? 그럼 그때부터 그건 미술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미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미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미술을 뭘로 보냐면은 미술 작품과 어떤 대상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그 공간, 그 형상이 저는 미술이라고 생각해요. 조화. 그게 조화롭게 됐을 때 그게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작가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작을 해서 둬도 만약에 관람객이 주입식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수동적으로 그걸 느끼게 된다면 그건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람객도 작가가 창의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작품을 바라봤을 때처럼 관람객도 관람객 나름의 창의성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봤을 때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하죠. 그죠? 지금도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니까 네. 이런 게 더 재밌고 네네네. 네. 보이는 것 같고 네네네. 막 네. 이렇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게 이 작품은 무엇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마인드 스트롤링의 작업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작업을 만들면서 또 작년에 이걸 오프라인에 오픈하면서 느낀 건데 네. 그래도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유도를 해야 또 작품을 바라보는 거죠. 이해.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보자마자 훅 빠져들게 작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잖아요. 그게 그게 바로 이제 여기